오 살라. 오! 자, 살라 1대1 찬스. 살라. 살라! 아. 오! 놓치는 살라. 살라. 와, 1대1 찬스였는데 이걸 놓치네요, 살라가. 막았네. 막았네. 네. 저 에데르송의 선방입니다. 네. 에데르송이 잘한 거예요, 저거는. 리버풀 맨시티는 빨라요, 속도가. 홀란! 오, 포든. 자, 이거는 네, 일단 포든의 골이고요. 네, 선취골 필 포든. 결국 또 홀란드가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는 홀란드의 스피드가 어마무시해서 알리송이 나왔는데도 홀란드랑 경합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봐야 되긴 해요. 이 장면을 이 장면에서 오히려 보네요. 홀란드가 좀 잡아채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오히려 그 전 장면에서 반칙을 보고요. 아까 그 장면은 사실 그냥 경합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칙입니다. 이거 반칙 선언됐네요. 홀란드의 반칙으로 선언이 됐네요. 골이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지금도 자, 살라. 피르미누 살라. 자, 왼발. 살라. 와, 살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요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피르미누 내려오고 살라 올라가고. 저건 좀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갑자기. 오! 살라. 자, 살라 또 다시 1대1 찬스. 살라! 리버풀! 살라 선제골. 알리송의 아주 빠른 판단이 있었고요. 네. 칸셀로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러면은 맨시티가 오늘 경기는 실패인 거죠. 그렇습니다. 칸셀로의 빅미스입니다. 자, 1대1 찬스 두 번은 놓치지 않는 살라. 네. 클롭 감독이 퇴장을 당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살라와 베르나르도 실바의 경쟁에서 왜 이거 베실바의 반칙을 안 주냐. 근데 저거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심판은 경합 상황으로 본 거죠. 저기서 이제 클롭 감독이 지금 또 싸워요. 언행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자, 바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도 있었는데, 네. 오늘 펩이 좀 색다른, 그동안 쓰지 않은 그런 어떤 전술을 좀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뭐 이게 완벽하게 색다른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변화를 줄 때마다 해왔던 그런 플레이들이 나온 거긴 한데, 그러니까 선발로 데브라이너를 윙어처럼 기용한 게 오늘 과르디올라 감독의 좀 뭔가 전술적인 실험 같은 네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이 중요한 경기에서 데브라이너를 중앙이 아니라 측면에 배치한다. 네. 라는 것이 과연 옳았느냐. 이거는 결국 경기를 이기면 옳은 거고. 그렇죠. 지면은 이제 사실은 당연히 중요한 경기에서 왜 또 실험을 하냐. 네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도 지금 데브라이너를 오른쪽에 배치한 것에 더해서 칸셀루를 또 오른쪽에 배치를 했어요. 오늘 실수가 많았죠. 근데 이제 칸셀루가 왼쪽에서 더 잘하고 네. 물론 이제 워커가 오늘 경기 안 나왔지만 워커가 안 나올 때 칸셀루를 오른쪽에 두는 방식도 있지만 칸셀루를 왼쪽에 두고 이제 중앙 수비수를 오른쪽에 두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경기는 또 칸셀루를 오른쪽에 두면서 사실은 크로스를 올리게 만들려는 네네. 이러한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칸셀루가 오른쪽에 위치했을 때 자연스럽게 왼쪽에 아케가 배치가 되면서 아케 또 디아스 이렇게 이제 3백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거든요. 네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에 칸셀루가 있으면 왼쪽에는 좀 자연스럽게 포든이 내려와서 또 수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3백에서 좌우 측면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 칸셀루와 포든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네. 근데 이 포든 쪽에서 당연히 수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포든 쪽에서 좀 실수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칸셀루 쪽에서도 분명히 실수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공을 그러니까, 또 뒤로 흘리는. 그렇죠. 여기서 또 문제가 나왔었고 또 이제 그 안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데브라이너가 중앙이 아니라 측면에 배치가 되니까 네네. 이게 데브라이너가 전체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측면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좀 측면 지역에서 플레이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데브라이너의 위치도 평소보다 그렇게 좋았느냐? 이걸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칸셀루가 오른쪽에 나오니까 칸셀루가 왼쪽에 나왔을 때보다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국 리버풀이 살라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졌으니까 또 펩이 이 전술에 대한 또 비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일단 살라가 뭐 76분에 1대1 찬스에서 선취골을 결국 결승골이 됐습니다만 네. 살라의 폼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살라가 최근에 뭐 헤드트릭도 하고 하면서 네네.
폼이 시즌 초반보다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오늘 경기에서 피르미누와 살라의 조합을 클럽 감독이 들고 나왔고 여기서 피르미누와 살라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살라를 오른쪽, 피르미누를 중앙 이렇게 배치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피르미누와 살라를 투톱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르미누가 내려오면서 살라가 그냥 원톱처럼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살라를 리버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쓰면서 결국엔 맨시티가 올라올 때 살라의 공간 침투를 노리겠다. 이 의도였거든요. 근데 맨시티가 올라오다가 계속해서 뒷공간 열리고 오른쪽에서는 칸셀로에게 문제가 나오고 왼쪽에서는 또 아케나 포든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리버풀의 역습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살라의 폼도 좋긴 했지만 클롭 감독이 오늘 피르미누와 살라의 투톱을 배치시킨 게 매우 주요했다. 이렇게 되면 누네스의 어떤 활용 여부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누네스가 이번 시즌에 이 살라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피르미누가 이렇게 내려와서 공간 만들고 살라가 올라간다. 이게 리버풀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공격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네스가 나올 때는 누네스도 앞으로 뛰고 살라도 앞으로 뛰니까 둘 다 좀 겹쳐요. 그리고 이제 살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살라의 활약도도 조금 더 줄어들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살라와 누네스보다는 살라와 피르미누가 훨씬 더 조합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 같다. 자 그리고 누네스 이야기 나온 김에 또 누네스에게도 찬스가 이제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약간 탐욕적인 모습 혹은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리버풀이 좀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네스를 투입한 건 클롭 감독이 적절한 선택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선제골을 넣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맨시티가 올라오게 되면 누네스의 빠른 발 이걸 활용해서 또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누네스의 투입은 나름 괜찮았어요. 그리고 누네스를 왼쪽 측면 쪽에 배치하면서 누네스가 잘 뛸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기도 했고요. 근데 누네스가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침투하는 것에서 마무리를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맨시티가 마지막에는 이겨야 되니까 동점이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라인을 많이 올리면서 누네스에게 뒷공간을 한 두세 번 정도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누네스가 마지막 선택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1대1 찬스에서 놓친 것도 있고요.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안 주면서 리버풀의 아주 좋은 역습 찬스가 날아간 장면도 몇 차례 있고. 그러니까 이 누네스의 이제 이번 시즌 리버풀의 고민이 좀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누네스가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빠르게 공간 침투하고 그런 것까지 좋은데 여기서 상황 판단 능력이 너무나 안 좋다. 누네스에 대한 이제 고민도 아마 리버풀이 많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홀란드도 지금 뭐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리버풀이 또 잘 막아냈어요. 이제 반다이크에 대한 수비력도 최근에 뭐 약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완벽하게 또 잘 막아냈던 것 같습니다. 리버풀도. 뭐 홀란드가 오늘 경기에서 뭐 좋은 헤더 찬스도 있었고 포든의 득점 취소가 됐었죠. 그 장면에서도 홀란드가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죠. 홀란드가 터치가 많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 선수치고 터치가 많은 선수가 아닌데 몇 번의 터치를 득점으로 만든다는 게 홀란드의 장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득점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관여도가 없는 선수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가 이제 결국에 홀란드의 득점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경기가 홀란드가 좀 부진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러한 측면을 또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맨시티가 홀란드에게 좀 좋은 찬스를 만들어 주는데 좀 애를 먹었다. 그리고 그러한 플레이들 중에 하나는 데브라이너를 측면에 뺐다. 이러한 그 측면들이 데브라이너와 홀란드의 조합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은 결국의 선택이 아니었느냐. 차라리 원래대로 하던 대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그렇죠. 오늘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자 오늘 일단 리버풀이 이기면서 가장 좋아할 팀은 바로 아스날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스날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경기 차이로 앞서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9승 1패. 아스날은 어쨌든 오늘 경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지금 승점이 맨시티와 아스날이 4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아스날이 한 번 져도 1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경기 이상으로 벌려놨어요. 오늘 경기는 사실 아스날이 아주 행복하게
볼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리버풀이 맨시티를 또 1대0으로 이겼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펩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리버풀 맨시티 경기도 여기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